아마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월급이 내 인생을 가두는 덫일 수도 있다. 누가 평생을 월급에 매달려 살아야 한다고 정했겠는가?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다. 길에서 보면 그렇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땀 흘리고도 집에 돌아와 통장 잔고를 보면 허탈하다. 월세, 카드값, 공과금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꿈은커녕 그저 버티는 게 전부가 돼버린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운명은 아니다. 단지 돈의 움직임을 몰라서 생긴 비극일 뿐이다. 돈이 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결코 재벌만의 비밀이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 빚에 시달리는 사람, 누구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부터 알려줄 부의 15가지 길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돈을 내 손에 쥐고 진짜 자유를 얻는 길이다. 첫 번째 길은 마음가짐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 낮에 몸으로 버는 돈은 노동의 대가일 뿐이지만 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두 번째 길은 복리의 힘을 아는 것이다. 장터에서 씨앗을 한 알 심어보라. 오늘은 보잘것없어도 해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결국 풍성한 나무가 된다. 돈도 똑같다. 같은 돈이라도 그냥 쌓아두면 제자리지만 불려가는 법을 알면 몇 배, 몇십 배로 커진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다. 세 번째 길은 작은 물줄기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다. 부자들은 한꺼번에 큰 돈을 벌려 하지 않는다. 대신 여기서는 배당금, 저기서는 임대료, 또 다른 곳에서는 작은 장사, 이익 이런 흐름이 모여서 강물이 된다. 평생 한 우물만 파는 대신 물길을 여러 개 내두는 것이다. 네 번째 길은 위험을 다루는 법이다. 장애가도 알콩달콩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 가진 돈을 한 곳에 몰지 않는다. 쌀만 잔뜩 사두면 흉년이 오면 끝장이니 보리도, 콩도, 채소도 함께 심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분산이다. 투자도 같다. 위험을 흩어야 오래 간다. 다섯 번째 길은 세금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다 낸다. 결과는 1년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차이가 난다. 같은 벌이에도 남는 게 달라지는 이유다. 여섯 번째 길은 빚을 대하는 태도다. 집을 장만하려는 대출은 밑거름이 되지만 유흥이나 사치품을 사기 위한 빚은 잡초 같은 것이다. 좋은 빚은 나를 키우지만 나쁜 빚은 내 삶을 갉아먹는다. 일곱 번째 길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현금을 장롱에 쌓아두면 해마다 값어치가 줄어든다. 쌀 한 가마 살 돈이 내년이면 반밖에 못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땅이나 집 혹은 값이 오르는 자산에 돈을 심어두면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커진다. 여덟 번째 길은 감정을 버리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주식이 오르면 들떠서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파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현명한 이는 감정 대신 원칙을 따른다.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도 흥분하지 않고 제 값을 치르는 것처럼 돈을 다룰 때도 차분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시장이 오르면 욕심을 내서 비싸게 사고 시장이 떨어지면 두려움에 쌓여 싸게 팔아버린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남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때 오히려 담대하게 사고 모두가 들떠서 몰려들 때 차분히 팔아 이익을 챙긴다. 이 단순한 차이가 부자와 서민을 가른다. 정주영은 또 이렇게 말했다. 사람 혼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짧지만 함께하면 끝이 다르다. 그래서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돈만큼 소중히 여긴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그 사람의 자산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사고방식과 기회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다. 그리고 배움. 정주영은 배움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다고 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매년 수입의 일부를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한다. 나이를 이유로 멈추는 법이 없다. 그게 바로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부자들은 목표도 다르다. 막연히 잘 살고 싶다가 아니다. 1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 3년 안에 어떤 사업을 키우겠다처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잘게 나눠 매일 실행한다. 정주영이 새벽마다 일어나 일정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꿈이 아니라 실천이 쌓여 부를 만든 것이다. 또 하나, 시간 관리.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이 귀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만 자기 시간을 쓴다. 나머지는 과감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시스템을 만들어 자동으로 돌린다. 정주영 역시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다. 내가 다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시간을 진짜 중요한 곳에 썼기에 큰일을 해낼 수 있었다. 실패에 대해서도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다. 정주영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 것을 다음 도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경험이었고 경험은 성공의 재료가 되었다. 또한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겼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아낌없이 투자한다. 정주영 역시 건강이 곧 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기부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의 보탬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더 큰 만족을 얻는다. 정주영이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존경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돈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나눌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15가지 부의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서 검증된 길이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느냐 마느냐다. 때가 되면 하겠다는 말은 결국 평생을 묶어둔다. 작은 것부터 당장 시작하라. 매달 10,000원이라도 저축하고 매일 30분이라도 공부하며 부자들의 습관을 내 삶에 심어라. 10년 뒤 지금의 당신은 오늘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 차이는 오늘 당신이 내린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정주영이 남긴 15가지 부의 원칙과 함께라면 당신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앞으로도 좋은 글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